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금산면에서 나흘 동안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미역 포자 작업장과 주간 보호센터를 다녀간 주민 5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돌파 감염으로 확인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금산면의 한 마을. 지난 주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미역 포자 작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나흘 동안 이 마을에서는 모두 1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쏟아진 마을은 인적을 찾아볼 수 없이 조용한 모습입니다. 네, 마을 주민도 있고 다른 마을 주민도 있고. 다른 마을에서 또 오셨어요? 풍화시 양면서죠. 지금 그쪽 대부분 다 지금 확진돼가지고 노인분들이 지금 나와이고 그래서 딱 지금 폐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작업장을 방문했던 서울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미역 포자 작업장은 환기시설이 미흡했고 작업자들이 함께 식사를 해 바이러스 전파가 빨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 마을 인근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어제 오후 6시 기준 38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역 포자 작업장에서 일을 한 마을 주민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는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금산면에서 발생한 확진자 58명 중 55명이 접종 완료자로 대부분 돌파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산면 전체가 어제부터 일주일간 긴급 멈춤에 들어갔습니다. 금산 면민들과 국민들께서는 생활에 불편이 많으시더라도 외출 자제, 타인과의 만남,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흥군은 금산면 전수검사를 위해 35개 마을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원활한 검사를 위해 보건소 역시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위험 지역을 방문한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 제한이 크게 완화된 만큼 다중이 모이는 행사 전후에 신체 접촉과 취식을 최대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전남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수가 12명까지로 완화됐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은 영업 제한이 전면 해제됐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신청 접수를 최종 마감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9일까지 관내 지급 기준 대상자의 98.8%인 12만여 명에게 317억여 원을 지급하고 최종 신청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시는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마감됐지만 오는 12일까지 이의 신청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와 광양사랑 상품권 잔액은 모두 국가와 광양시에 환수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능시험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모두 3만 1,500여 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656명이 늘어난 17,000여 명, 전남 지역 응시 인원은 273명 증가한 14,000여 명입니다. 시험장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84개가 준비됐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과 병원 시험장도 마련됐습니다. 또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일반 시험장에 격리돼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COP28 유치 실패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반발과 COP33 유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인데요.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남해안 남중권 전체가 아직까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몰랐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축이 된 유치위원회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면서
13년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한 책임 소재도 가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두 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경쟁국에 양보를 한 것은 지역민 입장에선 대단히 실망스럽고 정부에 대한 분노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부산 엑스포를 위해 COP를 양보했다는데 지역민들의 좌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엑스포와 COP는 개발과 보전, 회색과 녹색으로 상반된 성격의 국제 행사라는 점에서 정부의 COP 33 유치 의지도 의문입니다. 또 2028년에 열릴 COP 33은 기후변화에 눈뜨기 시작한 중국이나 인도가 나설 수도 있어 유치 전망은 더더욱 험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남해안 남중권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정부가 국내 개최지를 먼저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것뿐입니다. 33차에는 꼭 남해안 남중권으로 이렇게 유치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대통령 선거의 공약으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의 연장선상에서 COP 33 여수 개최를 국가 계획으로 세워야만 국내외 유치 활동 모두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이 같은 당연한 요구는 지금 COP 26이 열리고 있는 영국 그래스고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28년 COP 33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온실가스 감축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참석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현 주소를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던 정부. 당초 목표치였던 26.3%에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2030년 감축 목표는 30%,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서 정의당 전남도당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요청했지만 답변한 곳은 전남도와 6개 시군뿐. 대부분 전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은 전무합니다. COP 33을 유치하겠다면서 정작 눈앞의 온실가스 감축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COP 33을 단순한 국제 행사로 여기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전라남도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여수 산단과 포스코 등은 지자체 차원의 제재가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내년 4월 용역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바다로 방류하던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처리 사용하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2년 동안 국비와 민간 자본 등 812억 원을 들여 하수 종말 처리장에 재처리 시설을 설치해 배출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여수 산단에 공급하는 하수 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4년 시설이 준공되면 여수 국가산단 내 공업용수 부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 후보의 방문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민주노총 광주 본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윤 후보의 광주 방문 계획은 사과 코스프레로 지지율을 올려보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윤 후보의 광주행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당초 오늘 광주를 방문해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사과 논란 등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캠프에서는 11월 5일 대선 후보 확정 이후로 연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수출 기업들의 물류난 해소를 위한 긴급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해 북미, 동남아 항로에 추가 선복을 투입한 선사들을 대상으로 운영사와 포워더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코로나19 긴급 지원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합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인센티브 지원이 최근 미 서부 항만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화주들의 수출 선봉량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국제정원 관광 네트워크 한국 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올해 국가정원상을 받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튤립 알뿌리 10만 개 나눔 행사와 시민정원사와 미래정원사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원 교육을 펼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역 화훼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한 계절별 화훼 연출 등 시민과 함께 더불어 성장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